수술을 해야 되나? 시술을 해야 되나? 디스크라는 진단을 받으면요, 아마 그런 부분이 가장 걱정이실 것 같아요. 앞서서 디스크의 원인이 힘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안녕하세요, 원장님. 친구 어머니가 허리도 아프시고 다리가 저리다 해서 MRI를 찍으셨더니 디스크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리가 주로 저리시다는데 디스크는 주로 이렇게 다리가 저린 건가요? 아이고, 디스크가 있으셨군요. 디스크는 상황에 따라서 증상이 조금씩 달라요. 대부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증상이 바로 다리 저림입니다. 허리 통증은 사실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엉덩이가 아프거나 저리기도 하죠. 허리 어느 부분에서 디스크가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다리 저림의 위치가 좀 다르기도 합니다. 허리뼈가 5개인데요. 허리뼈 1번에서 3번까지 위쪽 허리에 문제가 생기면요, 허벅지 앞쪽이 저리거나 뻐근합니다. 그리고 엉덩이 옆쪽 고관절이 저리거나 불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다가 여기가 이렇게 눌리면 잠에서 깨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바로 위에 있는 디스크 1번에서 3번까지 문제가 생기면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4번에서 5번, 즉 아래쪽 허리에 디스크가 생기면 주로 허벅지 뒷면하고요, 종아리까지가 저리고 불편하게 됩니다. 다리가 저린 위치만 봐도 사실은 어디쯤 문제가 생겼는지 유추할 수가 있는 셈이죠. 그럼 디스크가 생기는 원인은 뭔가요? 네, 허리뼈는 단단하죠. 이렇게 우리 척추가 단단한 뼈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면 걷거나 뛸 때 혹은 또 움직일 때마다 그 충격이 고스란히 전부 머리로 전해질 겁니다. 그래서 뼈하고 뼈 사이에 몰랑몰랑한 찹쌀떡 같은 조직을 만들어 놓은 거죠. 충격이 머리까지 전해지지 말라고요. 찹쌀떡이라는 표현을 왜 쓰냐면요, 찹쌀떡 보면은 조금 탄성이 있는 겉면이 있고요, 그 안에는 조금 더 몰랑한 속이 들어있잖아요. 이 겉면 싸고 있는 조금 단단한 조직과 안쪽에 조금 더 몰랑한 조직, 디스크도 찹쌀떡처럼 겉에는 좀 단단한 섬유륜이라는 조직이 둘러싸고 있고요, 그 안쪽에는 조금 더 몰랑몰랑한 수핵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찹쌀떡들이 허리뼈하고 뼈 사이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걸을 때마다 충격을 흡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원래 우리가 태어날 때는요, 아주 적당하게 밀봉이 잘 돼 있어요. 튀어나오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허리를 한쪽으로 기울였으면요, 한쪽으로 자꾸 기울여서 짓누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쪽으로 짓눌린 디스크가 옆으로 밀리는 힘을 자꾸 받겠죠. 처음에는 우리가 찹쌀떡을 꾹 눌러가지고요, 찹쌀떡 옆쪽이 좀 펑퍼짐하게 이 튀어나온 것처럼 부풀게 되는데, 이거를 디스크에서는 팽리운, 벌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푸는 정도에서도 지속적으로 한쪽으로 미는 힘이 발생하면요, 급기야는 겉을 싸고 있는 섬유륜이 손상이 되면서 안쪽에 있던 수핵이 밖으로 좀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를 돌출, 프로트루전이나 정도에 따라서 익스트루전이라고 부르게 되죠. 흔히 우리가 왜 디스크가 터졌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것처럼 수액이 좀 돌출되는 상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디스크가 발생하는 원인은요, 자꾸 한쪽으로 기울여서 미는 힘을 준 게 가장 큰 요소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디스크는요, 이렇게 앞면에 있는 이쪽보다는요, 섬유륜이 뒤쪽 면이 더 약해요. 그래서 뒷면이 벌어지는 자세, 즉 요렇게 이런 자세를 하고 물건을 들다가 갑작스럽게 디스크 생기시는 경우들 많거든요. 뒷면이 벌어진다는 건 허리가 이렇게 둥그러지는 자세예요. 이런 거를 자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무거운 거 제일 많이 드는 직업이 혹시 뭔지 아세요? 글쎄요. 무거운 거 드는 직업이야 많지만 제일 많이 드는 직업이 뭘까요? 네, 뭘까요? 그건 바로 매일매일 무거운 거를 들어야만 하는 분들, 바로 역도 선수입니다. 역도 선수들 바벨 들 때 어떻게 드는지 TV에서 이제 나오기도 하잖아요. 허리를요, 이렇게 둥글린 상태에서 물건을 드는 경우는 없어요. 허리를 이렇게 쏙 집어넣은 상태에서요, 물건을요 들고 이렇게 올리거든요. 이때 보면 허리가 둥그런 상태에서 올리는 게 아니고요, 뒷면이 이렇게 튀어나오도록 한 상태에서 올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신전, 허리는 딱 닫아놓은 상태에서 물건을 들게 됩니다. 그래야만 자기 체중보다 많은 무게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허리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허리뼈 사이의 디스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쪽은 좀 튼튼하고요, 뒤쪽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뒷면이 벌어져서 눌리도록 자세를 취하게 되면요, 수액이 뒤로 밀리는 힘에 의해서 튀어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중량을 들어야 하는 역도 선수들은요, 이렇게
허리를 쏙 집어넣고요. 엉덩이를 쭉 빼서요. 이 허리를 이렇게 신전된 상태, 허리에 커브가 살아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아주 무거운 바벨을 드는 거죠. 정리를 해보자면요. 디스크가 생기는 원인은 결국은 허리뼈를 한쪽으로 자꾸 기울여서 벌어지는 힘을 준 것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허리 뒷면이 벌어지는 자세, 즉 허리를 요렇게 둥글려 가지고요, 꾸부정하게 한 자세에서 뭔가를 오래 하게 되면 디스크가 발생한다는 거죠. 앉을 때 삐딱하게 앉고 업무 볼 때 구부정하게 앉아 있고, 사실은 이런 잘못된 자세들이 전부 디스크를 일으키는 원인인 셈입니다. 친구 엄마는 심하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수술을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원장님?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디스크라는 진단을 받으면요, 아마 그런 부분이 가장 걱정이실 것 같아요. 수술을 해야 되나? 시술을 해야 되나? 그런데 또 주변에 보면요, 수술이나 시술을 해도 또 아프다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또 갈등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말이죠. 앞서서 디스크의 원인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힘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디스크는 생활 습관의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질병입니다. 치료를 잘 해놔도요, 옆으로 자꾸 기울여서 내리누르는 힘이 반복적으로 작동이 되면요, 다시금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이죠. 예전에는 대부분 디스크는 수술을 무조건 해야 되는 질병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게 됐거든요. 대략 10명 중 8명은 수술 없이 치료가 잘 됩니다. 그러면 수술이 전혀 필요 없냐? 그건 아니에요.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풋드랍입니다. 족하수라고도 부르죠. 다리로 가는 신경이 마비가 되면요, 발목을 움직이는 힘이 약해져요. 걸을 때 발목이 달랑달랑 들리면서 우리가 걷게 되는데요,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발목이 이렇게 아래로 처지기 때문에 제대로 걷기가 힘이 들죠. 이런 경우는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소변에 문제가 생겨도 수술을 적극 고려하셔야 돼요. 대소변을 주관하는 신경총이 눌리게 되면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문제 또한 수술의 적응증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족하수나 아니면 대소변 장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은 수술보다는요, 보존적인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증상 완화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아까 풋드랍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아마 풋드랍이 뭐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풋드랍은 말 그대로 발이 드랍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건데, 이 풋드랍은 원래 사람이 걸을 때 이렇게 다리를 달랑달랑 움직이면서 걷잖아요. 근데 디스크 때문에 이 정강이 신경이 마비가 되면 발이 걸을 때 이렇게 걸어집니다. 보통은 이렇게 잘 차면서 걷는데 끌려요, 발이. 그래서 보통 풋드랍이 오시면 환자분들이 발목이 안 움직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다리에 힘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다리에 힘이 없어서 잘 안 걸어지는 것이, 이 발이 끌려가지고 발목이 이렇게 제대로 작동을 못하니까 끌려서 다리에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건데, 뭔가 다리에 전체에 진짜 힘이 없는 것으로 오인을 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풋드랍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먼저 알려드릴게요. 발을요, 앞꿈치를 들고 제자리 걸음을 한번 해보세요. 다리가 저리면서 내가 뭔가 자꾸 다리에 힘이 없는 느낌이다 이러면 반드시 요거 풋드랍 검사입니다. 앞꿈치를 들고 걸어봤을 때 얘가 제대로 안 들린다, 제대로 여기 발이 이렇게 들리는 힘이 좀 약하다 이러면 풋드랍이라고 의심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풋드랍도 사실은 보존적으로 치료를 한 케이스들이 있긴 하지만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다 그렇다고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그 나이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디스크 컨디션에 따라서도 다르고 근육량에 따라서도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풋드랍이라고 하면 거의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게 맞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틈틈이 이게 힘이 떨어지지 않는지를 잘 체크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드시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치료와 함께요, 생활습관 수정 혹은 교정을 반드시 병행하셔야 완벽하게 디스크로부터 탈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추간판이 뒤쪽은 약하고 앞쪽은 좀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구부정한 자세로 척추뼈를 뒤로 벌리게 되면요, 이 뒤쪽에 있는 이 추간판이 자꾸 이렇게 벌어지는 힘을 받아서요, 안에 있는 수액이 탈출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자꾸 구부정하게 뭐를 해가지고 동작을 하려고 하면요, 이거는 허리에 굉장한 무리가 돼요. 특히 물건 같은 거 무거운 거 드실 때 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쑥 드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디스크한테 엄청난 고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들 때도요, 사실은 신전 자세, 역도 선수들처럼 똑같아요. 역도 선수들을요, 이렇게 드는 사람 없거든요. 절대로 이렇게 들지 않습니다. 엉덩이를 쫙 이렇게 허리를 쏙 집어넣고요, 이 신전을 유지한 상태로 디스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닫은 상태에서 물건을 들어서 이렇게 들잖아요. 우리가 역도 선수들처럼 이렇게 들 수는 없습니다만, 물건을 드실 때요, 이렇게 말고요, 무릎을 써서 앉아서 물건을 들어서 올리는 거, 허리에 신전 자세를 좀 일정 정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을 들 때뿐이 아니고요, 의자에 앉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자에 앉으면 보통 이렇게 꾸부정하게 앉으시잖아요. 컴퓨터를 한다든지 자판을 칠 때 이렇게 잘 안 하시거든요. 이렇게 꾸부정하게 하면 역시 척추뼈를 이렇게 기울여서 뒤쪽으로 디스크를 미는 힘을 계속 주는 겁니다. 디스크는 앞면보단 뒷면이 약해요. 자꾸 이렇게 되면 뒤쪽으로 수액이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을 때도 좀 반듯하게 앉으시고요. 특히 반듯하게 앉으실 때 일부러 이거를 반듯하게 앉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이 들고요, 잘 안 됩니다. 이때 한 가지 팁이 있는데요, 엉덩이 밑에 뭔가 좀 높은 물체를 하나 대서요, 요렇게 엉덩이가 이 무릎보다 높이 올라오게 되면요, 허리를 안 펼래야 안 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펴지게 됩니다. 물론 뭐 엉덩이를 깊이 넣고 앉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한데요, 이 밑에 뭔가를 좀 깔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운전하실 때요, 보통 이 옆에 이렇게 기어박스에다가 딱 기대고 한 손으로 쫙 운전하시면서 백미러 이렇게 보시잖아요. 요게 전부 다 이 허리 자체에 자꾸 벌어지는 힘을 주는 자세들이에요, 전부 옆쪽으로도. 그래서 운전하실 때도 사실은 의자를 조금 높이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엉덩이가 무릎보다 위쪽에 있도록, 혹은 허리 뒤에 뭔가를 살짝, 허리 뒤에 쿠션도 좋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좀 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기왕이면 이 룸미러 자체를요, 요렇게 해서 볼 수 있도록 세팅을 하시면요, 계속 이렇게 운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룸미러 자체를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보이도록 세팅해 놓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내가 허리를 펴서 목을 이렇게 들어야만 룸미러가 보일 수 있도록 일부러 세팅을 그렇게 좀 해 두시면요, 사실은 부득이하게 내가 이렇게 되고 싶어도요, 요걸 보려고, 룸미러 보려고 허리를 한번 펴게 됩니다. 요것도 한 가지 꿀팁입니다. 자, 디스크로 다리 저림이 있는 분들을 위한 집에서 간단히 하실 수 있는 스트레칭 운동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운동은 견인입니다. 디스크에 우리 허리를 당기는 견인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집에서 셀프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방법인데요, 여기 팔걸이가 있는 의자가 집에 아마 하나쯤 있으실 수 있고요, 제가 좀 이따 팔걸이가 없는 의자밖에 없을 때에도 한번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팔걸이가 있는 의자가 있으시다면요, 자, 요렇게 팔걸이에 양손으로 지지를 해서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리에 힘을 쫙 뺀 상태에서요, 팔걸이에 지지를 해서 버티게 되면 허리가 쭉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셀프 견인입니다. 이 팔의 힘 때문에 오래 하진 못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허리를 견인해 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시원하게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팔걸이가 있다면 팔걸이를 잡고 쭉 견인해 주시는 거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팔걸이가 있는 의자가 없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아무 의자나 괜찮습니다. 의자 2개만 있으면 되고요, 의자 2개에 양쪽 팔꿈치를 대시고요, 여기를 버텨주시는 거예요. 자, 깍지를 껴시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엉덩이를요, 바닥에 붙였다가 쭉 떼면서 팔 힘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가 저리고 불편할 때 이렇게 견인을 해주시는 것만 해도 다리가 굉장히 시원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집에 이런 의자가 없다면요, 집에 있는 책상이나 혹은 식탁도 좋습니다. 이 식탁을 이용해서 견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양쪽 팔로 지지를 한 다음에요, 이렇게 식탁에 일부 기대서요, 다리를 완전히 달랑 들려고 하면 힘들어요. 발에는 붙이고 있지만 다리에 힘을 주지 않고 요 팔에만 힘을 준 상태에서 이렇게 지지를 하게 되면요, 허리 쪽이 쭉 늘어나는 견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다리에 힘을 전혀 안 줬거든요. 이렇게 팔 힘만으로 버티시는 겁니다. 그러면 허리 쪽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뭐 몇 분을 해야 되냐, 몇 초를 해야 되냐, 사실 이거는요, 팔에 힘이 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래 버티시기는 어려워요. 다만 다리가 저리고 이 압박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잠시 이렇게 견인을 해주시는 것만 해도 사실은 증상 완화에 상당한 도움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셀프 견인을 좀 해보시는 거 증상 완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요, 2021년 척추 질환의 환자 수는 1131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2%에 육박합니다. 5명 중 1명이 허리 통증을 겪었다는 얘기죠. 이 수치는 10년 전에 비하면 약 2.7%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허리 아픈 사람 혹은 또 디스크로 고생한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점차 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런 비율은요, 일반적인 다른 나라 OECD 평균에 비추어 봐도 사실 2배 가까이 높은 숫자입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요통 혹은 디스크는 굉장히 흔한 질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허리가 아픈 사람이 많은 이유는요, 첫 번째가 바로 잘못된 자세입니다. 구부정하고 삐딱하고 이런 자세들이 내 허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디스크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골반의 높이 차나 비틀어진 척추를 반듯하게 유지하는 생활 습관 혹은 적절한 교정,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혹시 디스크로 다리가 저리고 불편한 분들이 있으시면 오늘 알려드린 셀프 견인과 함께 앉는 자세 등에서 일상생활 습관 교정을 병행하신다면 증상 완화에 분명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통증요정 김학조였습니다.